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토요일인데 스몰 비즈니스 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땡스기빙 데이 하루 다음 날인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했고 오늘은 이제 큰 체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업, 리테일 업소이기는 합니다만은 소매업소이지만은 큰 곳에서 쇼핑을 많이 몰려서 하니까 그 다음 날을 스몰 비즈니스 데이라고 해서 이제 동네 로컬에 있는 여러 가게에서 쇼핑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회사 그 가까이에 있는 서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동네에도 그 브로만스라는 그런 아주 크고 좋은 서점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라스트 북스토어라는 것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곳은 바언스앤노블처럼 그렇게 큰 그 체인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유니크함이요. 스토어만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브로만스라는 패사디나의 북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리는데 위켄드 리뷰에서 가장 먼저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 연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에 시작되는 그 추수감사절이 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이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흘을 쉬는 그런 분들, 목요일 오후부터 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 빌 게이츠의 그 부를 또 그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제 돈을 하루 동안에요. 24억 달러를 벌었다는데요. 그래서 그 1,0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그 1,000억 달러 자산 넘는 것, 그 정도를 갖고 있게 됐었던 사람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고, 그 당시가 이제 1999년이었는데요. 사실은 빌 게이츠가 세상에 무슨 건강이다 해서 많은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오늘의 제프 베조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 그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자산은 868억 달러이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보다 적지만 그동안에 이제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1,500억 달러 정도 자산은 갖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누가 얼마 갖고 있느냐가 보통 사람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앞으로 소매업소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 소매업소의 가장 큰 적이 크게는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상권이었지만 그 온라인 상권에서 1달러를 수익이 아니라 판매가 되면은 43센트인가요? 그러니까 43%인가가 많고 많은 온라인 상권 가운데서 업소 가운데서 아마존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제프 베조스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아마존은 지난해보다 18% 아마 그 판매 액수가 늘어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올해 지난해보다 돈을 좀 더 쓰겠다 하는 사람이 13%밖에 안 됐는데 1년 전에는 17%더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존은 18%이니까 훨씬 다른 그 모든 그 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지금 그 많은 판매를 기록을 했고 6억 4천만 달러 정도 물건을 팔았대요. 어제 아마존에서 6억 4천만 달러를 팔아서 본인이 24억 달러를 하루에 벌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1,000억 달러 자산이 넘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누가 이런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업계에서 이 그 아마존을 여러 방향에서 연구를 하게 되겠죠.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번 주 그 위켄드 리뷰에서 가장 크게 전해드려야 될 문제는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다시 그 지정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뭐 팍스, 브레이트바트 그리고 뭐 위클리 스탠다드, 더힐은 뭐 중도라고는 하지만 약간 그 우측으로 가 있는 중도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더힐을 제외하고 그런 매체들, 텔레비전이 됐건 또 그 온라인이 됐건 월스트리트저널도 좀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신문 매체로서는 그 정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면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보도 내지는 논평을 내고 그 밖에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많은 그 언론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 좋지 않은 시각의 보도를 많이 내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 언론사 가운데서 미국만 말씀드리죠. 제가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는 미국의 언론사 가운데서 뭐 보수 내지는 우파가 많으냐 좌파 내지 진보가 많으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진보와 그 좌파 성향이 많아온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라는 그 특색이 지금 진보와 좌파가 내세우는 것이 항상 좀 힘이 없고 스스로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하더라도 좀 그 해결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파 내지는 보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줄여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은 한없이 끝없이 벌 수도 있고요. 그 배분조차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좌파와 우파로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저널리스트들 가운데는 진보 내지는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진보나 좌파 성향이 많고 그런 그 저널리스트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뭐 방송, 신문 수없이 많습니다만 보수나 우파보다는 진보나 좌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 국가로 북한을 다시 올렸을 때도 팍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들은 북한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그 희망을 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도 희망은 있다. 대화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팍스는 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뭐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그 지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안보 관련 변호사인 크리스토프 그 스위프트 씨가 팍스 뉴스에 출연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했고 그 밖에 모든 그 언론은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이렇게 테러 지원국으로까지 다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맘 놓고 명분이 있다는 듯 핵 테스트를 하겠네. 우리를 그렇게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그 보호해야지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그 불편하면서도 우리는 워싱턴과 여전히 그 최고의 우방 국가로서 협조하겠다고 한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한국의 보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 여러 가지 그 태도를 취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좋아한 것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한국의 보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아베 신조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표현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는 더 그 압박 같은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도 이제 지금 중국이 북한에 그 시진핑의 특사를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오로 원비얼 그 학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김정남을 북한이 그런 그 무기로 그 살해하고 등등 그런 이유를 들어서 테러 그 지원국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2008년도에
본인의 임기 거의 그 끝 무렵에 좀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볼까 해서 테러 지원국에서 내려줬었고, 제일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던 때는 그 항공기 폭파 사건이 87년도에 있었고 88년도에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리스트에 올라간 것.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번 주에 새로 이 테러 지원국으로 올려놓고 나서도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겠지만, 물론 미국과 북한이 무역 거래는 없습니다만요. 그런데도 북한의 경제가 어차피 이 김정은 들어와서 조금씩 오픈해 줬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노하우가 조금 늘어서요. 오히려 그 김정은 시대에 살기가 편해졌다는 사람이 많다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그 USA 투데이가 여러 전문가들의,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전문가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터프트 대학교의 교수도 말도 인용을 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하니까 북한도 그럼 뭔가 있을 때 저장을 해놔야지 되겠네. 음식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외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생산을 해야지 하고, 뭐 북한이 필요한 것을 이제 직접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는 그런 그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자생 그 능력이 많이 커졌다는 내용을 또 보도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해서 무역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내용도 나왔지만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그 쫓아가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치별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이제 GDP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수치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자료로 기록을 남기느냐, 약간의 그 융통성이 있잖아요. 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올해에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이 16.7%가 줄어들었고, 다고는 나오지만 수출은 오히려 20.9%가 늘었다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무역 거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그 미국과 유엔에서 어떠한 형태의 제재를 하든지 스스로 좀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 하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좀 그 보도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그 핵전쟁으로도 이끌 수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이 아니라 이번 주에 그 맨하탄의 한복판에 그 빌딩에 그 디지털 빌보드, 그 광고판이요. 바깥에 세워지는 그게 이제 디지털인데 하루에 한 10분씩 일정 기간이 있던데요. 제가 그 마지막 기간은 잊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미국의 아주 그 캘리포니아주에 원래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였는데 지금은 뭐 억만장자로서 여러 가지 좀 그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인도 그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탐 스테이어 씨가 그런 그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북한군이 그 북한에서 그야말로 그 총알의 빗발을 뚫고 남한군과 유엔 사령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수술도 몇 번 했고 했었던 그때의 그 드라마틱한 탈출 장면, 구조 장면의 비디오를 미국 언론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북한군을 수술하다가 몸에서 뭐 굉장히 그 크고 긴 길이의 기생충이 나왔다는 이 보도는 한국에서는 그 약간의 그 이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미국에서는 북한의 그 건강이라든가 위생 상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그 현상 자체로만 얘기를 했지 굉장히 뭔가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던가 그 북한 사람들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이폰 X를 판매하기 하루 전에 한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 한국 본사를 급습했다. 이게 이제 그
아이폰은 전화를 만드는 회사고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전화기로 쓸 수 있는가, 그 회사와의 계약에 이제 부당한 것이 있었다 해서 전에도 계속 그 조사를 해왔던 것인데, 아이폰 X가 뭐 또 프리오더까지 받았다면서요. 다 뭐 솔드아웃 되고 해서, 그런 시점에 이렇게 그 아이폰 회사를 급습한 것은 한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뭐 삼성이라든가 LG 그런 보호 무역주의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언론도 이 내용은 보도를 했고요. 또 이런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꼭 한 번 더 지금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인지, 또 왜 그런 형태가 됐는지, 지금 그 현재의 상황이, 그런 모든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재벌들의 얽힌,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또 한 번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의 이번 주 그 위켄드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점은 바로 이 점이죠.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끌고 있잖아요. 멜린다 게이츠가 이제는 세계가 결국 여성들의 미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고 타임에 기고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는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는 굉장히 그 개혁적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힘 있는 남성에게 어떤 그 성적으로 뭐 추행을 당한다던가 폭행을 당한다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지위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빼앗아 버리겠어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976년도에 미국에서는 제일 처음 그 성희롱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가 됐고, 91년도에 아니타 힐 교수가 이제 그 미국의 연방 그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그 후보자에게 내가 그 오랜 동안 일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 했고, 그때는 별로 듣지 않았고, 98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여성들도, 여권주의자 여성들도 그래도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필요해 했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힘도 있어졌고,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랬겠어 하는 그 손가락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다 또 그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애인도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가만히 가리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멜린다 게이츠가 누군가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결국은 듣기 시작했다, 이런 칼럼까지 썼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 버진 아일랜드 그 항공사의 보스인 뭐 영국에서 썰 경이잖아요. 리처드 브랜슨이 지금 67살인데 이 그 파티하면서, 뭐 이 사람들은 너무 부자기 때문에 뭐 요트에서도 파티하고 하잖아요. 올해 그 44살인 그 블랙 그 가수죠. 그 안토니아 그 제네, 이 가수의 뭐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남자지만 뭐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그 헐리우드의 큰 프로듀서, 뭐 귀네스 펠트로우라든가 또 메릴 스트립이라든가 너무 많은 영화 배우를 영화 배우답게 만든 그런 그 하비 와인스타인 그런 케이스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아예 호텔에서 오디션 보고 노골적으로 이게 비즈니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이어하고, 본인의 말을 그 듣지 않으면 성적으로, 그러면 본인만 하이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여배우를 고용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그랬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알라바마주 아주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많은 그곳에서 로이 모어라는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 14살부터 20대 여성들까지, 주로 거의 한 명 빼고는 10대였어요.
뭐 성추행 내지는 폭행을 했다 하는 여성들의 증언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은 아니라고 여성들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제대로 다시 조사될 것은 아니지만 전후좌우 사정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것을 들어보면은 뭐 사실이 많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그 여성들이 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이 같은 남자들은 특별한 그런 지옥 갇힐 수 있는 그런 지옥이 따로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아직도 그를 지지하고 있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도 지원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분위기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관찰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그를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어린이 성추행범이 민주당보다도 낫단 말이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연방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계제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프도 결혼을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만 와이프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10대였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또 다른 사람이 미시건주의 민주당이에요. 로이 모어는 공화당 후보고 12월 12일에 민주당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알라바마는 워낙에 공화당 지역인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못하게 이겼습니다.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복음주의의 이상과 교리와는 맞지 않는데도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지금 로이 모어 후보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가장 올해 하원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 전 여자 직원과 관련해서 성희롱 문제로 세금을 써가면서 27,000달러를 주고 합의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합의는 했는데 내가 잘못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1,700만 달러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돈을 썼답니다. 합의금으로요. 다 이제 힘 있는 대체적으로 남성 정치인에 의한 뭐 여성 직원들이라든가 일반 스텝이라든가 보좌관이라든가 뭐 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심지어는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도 남자 정치인에게 성적으로 희롱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의회에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주당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알 프랭컨 상원 의원도 한 여성은 이제 그 여성 자체가 플레이보이지의 누드 모델도 하고 했는데 이 알 프랭컨이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라는 굉장히 아주 재밌고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 정치를 세련되게 코미디로 표현을 풍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12시 넘게까지 보고 자는 새벽에 보통 4시에 일어나니까 토요일 금요일 이런 때는 조금 많이 자고도 싶은데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때문에 토요일 날 늦게 자요 항상.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알 프랭컨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의 스크린 라이터였고 본인이 또 코미디도 했어요. 그래서 군 위문 갈 때 이 누드 모델이었던 지금은 라디오의 앵커고요. 이 라디오의 뉴스 앵커 하기 전에는 팍스 스포츠 1에서 이제 스포츠 커멘테이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남편은 공군 조종사였는데 지금 은퇴했고 굉장히 보수 성향의 정치적으로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같이 알 프랭컨과
군인들 위문을 갈 때 리허설을 해야 된다면서 대본에 따라서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억지로 키스를 했고, 이제 그 헬멧 쓰고 군인 헬멧이요, 조끼 입고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뭐 닿았는지 닿을 듯 말 듯인지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카메라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잠자서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모욕적이었다. 정말 10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한 3명의 여성은 그 카운티 페어라는 그리고 스테이트 페어라는 축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장터 이런 곳에서 정치인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 때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성 그 3명이 사진 찍을 때 엉덩이에 내 손을 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 프랭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윤리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뭐 사임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사임할 뜻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번에는 공화당인데 텍사스의 공화당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그 하원 의원을 한 그런 지금 68살의 조 바튼이라는 의원이 그 두 번째 부인과 별거를 하고 이혼하기 전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이긴 했어요. 그때에 여러 여성들과 남자와 여자가 그 가질 수 있는 가장 진한 그런 그 몸의 관계를 많이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한 여성과 이제 헤어지면서 뭔가가 그 감정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트위터에 이 그 남자 정치인이 본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찍고 그리고는 아주 정말 가장 진한 사이를 경험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은 것을 사진과 함께 텍스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이번 주에 주 초에 좀 소셜 미디어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남성과 헤어진 그 여성이 뭐 내가 텍사스에서도 워싱턴에서도 같이 뭐 잠을 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본인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여성들과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성이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대화 같은 것이 녹음이 됐어요. 사이가 나빠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성이 개입하고 하니까 이 여성이 그동안에 뭐 이런 것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니까 사진이나 텍스트 같은 것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한다던가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있자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의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이 의원이 그렇게 그 말하자면 협박이죠. 워싱턴 포스트 표현에 따르면 그런 것까지 한 것이 다 나왔는데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그것을 몰래 녹음을 한 여자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고요. 미국 연방법에는 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이 같은 그 벌거벗은 모습 같은 것을 유포하는 것을 어떻게 벌하는가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지역구가 텍사스니까요. 텍사스에는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형사적으로 어떻게 뭐 누구를 처벌을 할 수도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도 많고 그리고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서로 그 숫자와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항상 미국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그 대가 내지는 위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뭐 이런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올해 75살로 그 찰리 로즈 쇼라는 그 쇼를 아주 그 훌륭한 인터뷰죠. 인터뷰 쇼 자체로는 15명의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PBS 미국 공영방송에서도 방영을 하고요.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방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찰리 로즈 쇼를 촬영하기 위해서 전 세계도 다니고 다른 나라도 출장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중요한 인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하니까는요.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요. 그 찰리 로즈 쇼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워낙에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들을 만한 얘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찰리 로즈 쇼만 하는 게 아니라 CBS의 60 미닛도 하고 CBS의 디스 모닝에 두 명의 여성 코앵커와 함께 아침 그 모닝 쇼도 진행을 했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드러나고 결국은 다 해고됐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만 내렸다가 해고됐고 CBS에서 모닝 쇼를 같이 방영하던 두 명의 공동 여성 진행자들은 이번 주에 이 일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거든요. 보도되고 그 다음날 바로 CBS는 이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성 같이 몇 년 동안을 일을 했었던 동료들인데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 남자를 포함해서 excuse 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좌절했다. 깜짝 놀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방송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 남자가 집도 뭐 여러 군데에 있고 하는데 20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 37살이었는데요. 사건은 다 뭐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CBS에서도 이제는 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여성도 나왔고요. 이 찰리 로즈 쇼를 진행하면서는 그 여성들에게 뭐 집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일하고 출장도 같이 가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제안도 하고요. 갑자기 그냥 샤워하고 벌거벗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어디를 만지라고 하고 영화를 막 보여주고 너 지금 기분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고 어떤 여성은 할 수 없이 내가 그때 확 그 손을 내쳐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찰리 로즈 쇼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의 곁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리포럴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고 머물렀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끝냈다 하는 여성들도 있고 합니다. 이 찰리 로즈의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참 나쁘게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판단도 잘못해서 다른 여성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과를 하고 실제로 그 여성들이 증언한 것이 완전히 다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찰리 로즈라는 남자는 수십 년 동안 가장 그 분야에서 존중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75세니까요. 이 정도에서 자신의 직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 동료 모닝쇼 디스모닝을 같이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던 여성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밤에 뭐 얼마 못 잤다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여성들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뉴스를 하다 보면 정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당신도 excuse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그 앵커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했었던 그 앵커거든요. 머리 담배보다 조금 길고요. 그 앵커도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앵커가 전에도 이제 뭐 미국은 유명한 사람들은 펀드레이징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파티에 가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모인 것은 이 찰리 로즈가 한 명의 여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런 농담들 다 했거든요. 그렇게 농담 다 하다가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렇게 이제서야 말한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비 와인스틴이 그 수많은 여자 배우들에게 그렇게 했다 했을 때 메릴 스트립이 그랬어? 나는 그런 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기분 조금 느꼈고요. 그래서 찰리 로즈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출입기자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젊은 여성 저널리스트 리포터들에게 그렇게 했다 해서 결국은 그런 일로 뭐 정직 처분 받고 있는데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올림픽의 또 다른 메달리스트도
그 팀 닥터에게 내가 그 학대 당했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백악관의 공보국 소속의 군 관계자 3명이 베트남에 가서 외국 여성들과 부적절한 그런 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사임했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니면 뭐 키스 한번 했거나 뭐 가슴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그 본인이 그 사과를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의 100명밖에 되지 않는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내놔라 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되나? 이렇게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조금 그 의문이 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딱 자로 재서 그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전에 그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의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확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치계에서 그 위켄드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 러시아 문제를 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 보수 칼럼니스트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검사라는 직책은 나중에 무엇이라도 찾아내고 만다. 그때는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 모든 정치인들을 다 내쳐서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지적을 이제 칼럼의 한 부분에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가 어찌 보면은 조금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이 항상 그 포커스는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과연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미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대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느냐,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게 미국의 모든 정보국의 이제 그 만장일치 의견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할 때 트럼프 캠페인에서 알고 또는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고 나아가서 더 힐러리 클린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그쪽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는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가? 얼만큼 알았느냐? 포커스는 딱 그거인 거죠, 항상.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폴 매나포트라는 선거 캠페인 내 한 몇 개월 동안 의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너무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도 크렘린의 그 내부자들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그 선거 뭐 공동의장으로 있고 할 때 그 러시아의 푸틴과 아주 친한 사람에게 지금 미국의 선거판 돌아가는 거 내가 브리핑 해줄까? 뭐 이런 이메일도 보내고요. 그리고 또 그 도널드 트럼프와 사위와 또 많은 여러 사람이 러시아에 그 뭔가 그 흑심이 있어서 그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된 사람의 사위와 아들을 그 만나려고, 그건 6월 달이었군요. 그때 한참 후보 때였네요. 그러려고 할 때 만난 그 자리에도 그 매나포르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매나포르트가 몇 개월 하다가 8월 19일에 사임했고, 대통령의 아들이 러시아인들을 안 만났다고, 이것도 나중에 다 이제 들통나면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절대로 위법한 행동은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 위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도 아무튼 같이 자리에 있었던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보다 훨씬 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까웠다. 특정 기간 동안에 뭐 20개월 동안에 뭐 18번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고, 또 하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면은 전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트럼프 후보를 먼저 지지했고 삼성 장군이었어요. 원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국가정보국장이었다가 오바마 시대 때 좀 해고된 그 스타일, 해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하고 자신을 먼저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때 지지를 해줬으니까요. 국가안보 이제 그 보좌관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 정해놓고도
그 러시아 대사와 만났고 이것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 치고는 또 나중에 드러났고요. 그래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부통령이 물어보니까 끝까지 안 만났다고 또 부통령이 거짓말 쳤고 근데 그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물론 많은 또 그 트럼프를 그 지지하는 그 그룹에서는 아니 그 인수팀이 그 상대들을 만나고 우방 누구 다 만나는 게 다 합법인데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 기간 중에 특히 이제 그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나중에 그 여러 그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이 그 취임하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이고 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 예민한 외교 관계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공하고 하니까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그런 이유로 강한 제재를 내고 이랬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전 대사, 러시아의 미국 대사 하면 스파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뭐 다 이제 그 대사관에 스파이국이 그 따로 있지만 정보국이 따로 있지만 러시아는 유난히 그 스파이에 강한 곳이잖아요. 러시아의 주미 그 대사는 스파이 중에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스파이를 그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안 만났다고 하고 그 뒤로 이제 대통령으로 다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제재받고 이런 것도 풀어주고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특별검사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해고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팀에 계속 서로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쪽에 그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말하자면 플리바겐처럼요. 뭔가 이제 그 특별검사 측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백악관과 손을 끊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뭐 지금 초기 단계라면은 특별검사와 또 그 틀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도 아들도 하이어해서 본인의 뭐 비서실장인가요? 아무튼 그 중요한 자리로 하이어해서 뭐 봉급도 주고 또 그것도 그 문제가 되기도 됐었는데 아들도 이제 또 다른 문제 이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로비스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데서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들도 이제 그 또 터키와도 연관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터키에서 지난번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터키도 이제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의 그 분리가 아주 그 애매한 부분에서 오버랩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지금 미국에 그 와 있는 그 성직자가 그 개입됐다 하고 터키 정부에서 글을 내놓으라고 하고 미국이 이제 안 주고 뭐 거의 망명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클 플린이 그 사람을 거의 비행기 태워서 납치해다가 그 터키의 어떤 섬에다가 주려고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을 잠시나마 맡고 있었고 전에 삼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검사와 협조를 한다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스페셜한 뉴스였고요. 경제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계에서 또 하나 그 주목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AT&T라는 AT&T는 이제 그 우리가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뭐 물론 그 지난번에 그 디렉티비 같은 것을 합병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도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임워너를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합병하고 싶어서 타임워너에 CNN도 들어있고 다른 텔레비전 방송도 있으니까 이 AT&T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곳과 경쟁을 하려면 컨텐츠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0억 달러를 주고 타임워너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AT&T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합병을 할 때는 이 vertical 그 합병이라고 해서 수직 합병이라고 해서 같은 업종이 아니라서 독점 이런 것에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컴캐스트가 2011년도에 MBC를 합병을 할 때도 이것이 그 수직이요, 벌티컬이었기 때문에 허용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약간의 그 조건은 있었지만 MBC 그 유니버설을 합병을 할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일 때도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합병을 그렇게 그 인수하고 싶으면 그러면 CNN을 팔아라. 아니면 그 디렉TV를 팔던지. CNN이나 디렉TV를 팔아가지고는 AT&T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AT&T는 계속 이게 상관이 안 되지 않느냐. 벌티컬인데 이제까지의 전례가 있는데 같은 업종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독점한다고 위험이 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다. 왜냐하면 AT&T는 뭔가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배달업체고 그리고 타임워너는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달통에 음식을 넣어서 주면 소비자에게는 득이 되는 게 아닌가. 더 쉽게 따뜻하고 맛있게 이 TV 그 프로그램이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데도 법무부가 그 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했고 AT&T는 맞고소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냐하면 CNN 팔아라 하는 게 CNN이 거짓 뉴스 한다고 하면서 너무 그 CNN을 싫어하니까는요. 그리고 법무부의 반독점국의 그 국장도 원래 그 상원 인준을 받을 때는 그 AT&T의 그 타임워너 합병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메이킨 그 델라힘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AT&T 합병은 나라를 위해서 나쁘다라고 했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 넷플릭스랑 영화 지금 하는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본인들도 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뭐 정치적이든 아니든 최종적인 결론은 미국에서 항상 이제 그 판사가 내리잖아요. 법정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케이스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 반독점법을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리처드 레온 이제 판사가 하게 되는데 이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공화당입니다. 2002년도에 임명됐는데 그런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비즈니스에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오히려 좋겠네라고 그 AT&T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글쎄요. 이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비교할 때 친화적이라는 것이지 원래 뭐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주 그 위크엔드 리뷰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조금 중요한 그 뉴스들이었습니다. 위크 어헤드. 네, 이제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 다른 나라도 미국에서는 월요일이 되면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좀 괜찮았다고 하고요. 사이버 먼데이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그 사는 것인데 그야말로 정말 그 진정한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만 하던 그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옷 싸게 파는 업체라든가 뭐 타겟이라든가 일상 그 생활용품을 많이 파는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이 사이버 먼데이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화요일에 탑 뉴스는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데이 그때까지가 과연 그 주식시장이 금요일에도 또 그 S&P 500 같은 경우 처음으로 2600을 넘었고요. 나스닥이 뭐 6800 거의 90 정도에 마감을 했고 다우도 23000 이 정도 됐잖아요. 26000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그 기록이 곧 끝날 것이다.
버블이 끝났다고 말할 시점이다. 이렇게 그 뉴욕 포스트의 이 방면에 아주 그 전문가인 존 크루델리 씨가 칼럼을 이번 주에 썼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말로 그가 말한 것처럼 주식 시장이 피곤해 보이는가 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조금 그 몇 주일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고요. 세금 개혁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고 하고, 오히려 지금 주식 시장이 흔들릴까, 버블이 터지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노스코리아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온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떡하는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그 인상시키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니까, 보통 이제 이자율이 낮으면 캐시가 많아지죠. 은행에다가 돈 안 두니까. 그리고는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이자율도 이제 올라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될 때 본드가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한 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그 머리도 좋고 하니까 기업의 이윤을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투자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 이윤 그 보고서가 좀 그 쿠킹 북스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 기업의 그 이윤 보고부터 부풀리기를 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두고 보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지, 이제 뭐 멈출 것인지, 버블이 될지 다음 주부터 좀 관심을 갖고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하원에서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회에 방문을 해서 좀 잘 해주세요 하고 뭐 부탁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원 의원들을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지 되니까 상원에서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 미국과 관련된 국제 뉴스가 조금 주목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자레드 쿠슈너 뭐 미국 대통령 사위가 36살이고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32살, 두 사람이 지금까지 3번 만났는데 올해 전부 만났죠? 3번 만났는데, 특히 자레드 쿠슈너 같은 경우는 외교 중동 이슈에 있어서 3번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마지막에 10월 달에 방문을 했었을 때는 그 사막에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그 궁전에서 밤새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이 왕세자와 얘기하고 돌아와서 쿠데타, 다른 그 왕족들 다 잡아놓고 지금 뭐 70%에서 80% 정도 재산 내놓으면은 풀어주기도 하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레드 쿠슈너를 대통령이 점점 지금 싫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베니티 페어가 한번 보도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베니티 페어가 추가로 똑같은 내용을 그 보도를 하는데, 이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가 뉴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사성장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사위가 상당히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그 일부분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멘, 레바논 다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부분은, 이란도 얽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케이스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자레드 쿠슈너가 이스라엘계잖아요. 해서 이방카 트럼프도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고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방카 트럼프를 그 이스라엘계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았었잖아요. 자레드 쿠슈너가 아니라 이방카 트럼프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레드 쿠슈너가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그 아주 애매한 위치에 처했는데, 미국 대표가 서한에 와도 만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 DC의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 그 대표를 재신임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지금 실제 그 팔레스타인 대사관인 셈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거
이것을 재신임을 해주지 않아서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미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외교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정말로 단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미치광이 작전, 미치광이 전술처럼 좀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여기도 조금 좀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미얀마에서는 미국이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죠? 이 로힝자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인종 청소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확실하게 그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도 서로 서명을 하고 로힝자 그 난민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이게 또 지금 또 교황과도 문제가 뭐 얽혀 있기도 하고 하는데 뭐 미얀마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아니라고 뭐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풍자 유모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미얀마라든가 중동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미국에 좀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트윗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 싶은 그런 것은 너무 많았는데 말씀 안 드리겠고요. 뭐 지난 며칠 사이에 계속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나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어떠한 그 최고의 인물로 뽑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사진도 찍어야지 되고 뭐 인터뷰도 해야지 된다고 해서 아마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뭐 probably라고 했던가요? perhaps라고 했던가요? maybe라고 했던가요? 그랬다고 해서 나는 뭐 그렇다면은 아마도라면 나는 별로 thank you but no thanks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인물을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커멘트하지 않는다. 올해는 그게 12월 6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 됐잖아요. 이제 아주 너무 깜짝스럽게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정하는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꼭 아주 뭐 너무 훌륭한 일만 하고 대단하고 이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미친 인물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는 아돌프 히틀러도 설정을 했었고 조셉 스탈린도 1939년, 42년 다 전쟁과 연관돼서네요. 그렇게 선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페이크 시사주간지 타임에 본인이 이렇게 그 커버 스토리로 된 것처럼 한 것을 여러 자신이 갖고 있던 골프장에 붙여놨잖아요. 클럽하우스인가 거기에 붙여놓은 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제 됐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난 내가 노땡스라고 했어 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우리는 정하지 전까지는 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뭐 누가 뭐 하자고 했는데 내가 thanks but no thanks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풍자가 많은데 그런 것은 조금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것 같고 역시 션 해니티는 션 해니티예요. 팍스와 션 해니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하더라도 그거 맞다.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션 해니티도 중요한 것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백악관에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야. 그리고 대통령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야. 뭐 이게 다 트위터로 하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의도는 읽혀집니다. 대통령을 이 맞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위크 어헤드에서 다음 주에도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나를 Person of the Year로 해주지 않았다고 굉장히 불만했고 2012년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크레딧을 잃었어. 아니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 가운데서 나를 넣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혜택, 웰페어를 어떤 형태로든지 끝내기를 원한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조금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전에 민주당인 그 빌 클린턴 대통령도 조금 이것을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웰페어를 받더라도 본인이 일을 계속하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증명을 하도록 했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없애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인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보다 훨씬 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임산부도 되겠고 싱글 마더, 파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장애인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뭐 올해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다음 주에 좀 돌아보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둘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Week ahead. 자, 위크엔드 리뷰 week ahead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 로힝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슈로 여러분들 뵐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